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7월 2일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후덥지근한데요.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고고TV는 여름에 죽습니다. 아주 죽어요. 어,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타고요. 냉방병이 있어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어요. 에어컨을 한 서너 시간 틀고 그러면은 또 잘지게 에어컨을 틀으면은 온몸이 아파가지고 에어컨을 못 틀고 선풍기를 견디는데요. 건강하십시오. 어제 SBS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이걸 좀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고고TV 같은 경우는 항상 논지가 초지일관합니다. 2년 전부터 현재까지 방송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합리적인 이성과 집단적인 지성이 나라를 갖다가 지켜야 되고 정권을 뺏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합리적 이성을 가진 보수, 즉 개혁 보수, 합리적 보수가 중심이 돼야 되고 중도를 갖다가 확보해야 되고 진보층도 일부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호남까지 일부 들어가야 한다는 게 고고TV의 생각이고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거기서 고고TV의 머리에는 김종인 씨란 분이 계시고 윤석열이가 있고 이준석이가 있고 이렇습니다.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정치인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고 고고TV의 방송은 항상 정권을 갖다가 우리가 되찾는데 유력 주자를 발굴해서 밀려 그르고 거기에 방해되는 야권의 후보들을 주저앉히는 방송입니다. 그런 걸 아시고 고고TV를 들으셔야 되고 여기 있으신 분들은 고고TV에 자율구독료 좀 내세요.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1, 2만 원 내고 말이지 댓글만 막 싸질러 대지 말고 농담입니다. 댓글 다세요. 욕 같은 거 하지 마시고 토론의 장을 몇 개 안 달리더라도 하셔야지 그 이상한 댓글은 다 지워버립니다. 똑같은 댓글을 두세 번 달잖아요. 그럼 탈퇴시켜버립니다. 고고TV에는 구독자에 관심 없어요. 관심 있다면 이렇게 방송 안 하죠. 타 사칭 유튜브 같이 그렇게 돈빨에 들어가고 구독자 늘리려고 그랬으면 지금 5, 60만 됐어요. 고고TV가.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내년 대선 결과 예상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정권 교체가 54.8%, 정권 재창출, 즉 문재인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게 37.5%가 나옵니다. SBS하고 입소스가 조사한 내용인데요. 2021년 2월에는 거의 비슷했어요. 46.0%, 45.5%. 여기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에서 8.8%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 50% 이상이 4.7 보선에 우리가 서울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왔었고 또 이준석의 당대표 선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윤석열과 이재명의 돌출은 그 전에도 있었으므로 큰 영향을 못 미쳤죠. 영향을 미친 거는 뭐죠? 김종인 씨의 개혁보수가 4.7 보선에서 압승을 했고 안철수를 주저앉혔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준석이가 새로운 정치혁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고 먼저 이거부터 좀 보시죠. 지금 제일 문제가 민주당 뜰거지들은 이재명으로 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95%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미애가 이재명을 조져주면은 민주당 문바들이 쟤네들은 당원 투표가 압도적이니까요. 대선 경선에서 추미애가 이재명을 패고 조져주면은 윤석열 조지듯이 추미애가 민주당 후보로 되는 건 우리로서는 따봉이죠. 그러면 이재명은 제3지 들어가서 대통령 출마하려고 그럴 겁니다. 과거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낙연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거부터 보시죠. 야권 대선 주자 적합도를 일단 보시죠. 윤석열이가 25.7%, 홍준표가 7.9%, 유승민이가 7.1%. 그죠? 어느 정도 유승민이가 홍준표를 따라잡는 결과가 나오죠. 그죠? 아직 유승민이는 대선 출마 안 했죠. 그죠? 출마 선언을 안 했단 말이죠. 홍준표도 했고. 그래서 유승민이가 대선 출마를 하고
또 홍준표가 저렇게 계속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합리적인 지성과 개혁 보수들이 유승민을 지지할 것이다 하고 저는 봐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8월 말까지 입당 않고 지 혼자 장외에서 세력을 확보해가지고 국힘 단일 후보하고 또 단일 경선을 한다는 꿈은 산산조각이 날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고고TV는 누구 편도 아니에요. 유승민 편도 아니고 윤석열은 조금 내가 편들고 있어요. 윤석열은 합리적인 비판 가지고 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야권에서 보면 그 다음에 안철수 5% 홍준 이건 뭐야? 이건 아니다.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유승민의 약진을 기대하고 합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나라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보면은 이재명과 윤석열과 이낙연이 3위로 나오죠. 이재명 28.7%, 윤석열 26.1%. 이낙연은 안 돼요. 이낙연은 안 됩니다. 그 애가 참기름 발라가지고 안 돼요. 그런데 파괴력이 없어요. 이낙연은. 여기서 이재명과 윤석열의 지지율이 어떤 것에 리얼미터 이런 데서는 윤석열이 앞서고 또 소규모 그죠? 소수의 그러니까 소규모의 여론조사 업체에서 하면은 이재명이 앞선다는 결과가 나와요. 어느 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대꾸복구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윤석열이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윤석열이가 29일 날 정치 선언을 하고 대권 선언을 했음에도 이벤트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컨벤션 효과가. 그죠? 이재명은 어제 대선 출마를 했는데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이재명의 지지율도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재명과 윤석열을 합해봐야 54%뿐이 안 나옵니다. 그럼 40% 이상의 국민들이 지금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이게 8개월 동안 검증 과정을 거칠 겁니다. 거치죠. 그 다음에 보면은 안철수가 5%, 홍준표가 4.7%, 유승민이 4.2%, 추미애 2.9%, 3%, 정세균 3%, 원희룡 1% 이렇게 나오는데 안철수, 홍준표, 유승민이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안철수는 안 됩니다. 홍준표는 당 경선에서 유승민이가 이길 확률이 대단히 많아요. 윤석열이 없을 적에 당 경선이 들어가면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근데 윤석열이가 이기려면 빨리 국힘에 입당해서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 제압이 가능하지 않은 게 바로 홍준표 때문에 그러고 유승민 때문에 그런 건데요. 보시죠. 그래서 유승민이하고 홍준표하고 보면은 0.5% 차이 나는데 유승민이가 약진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근데 희룡이 너는 뭐하니? 원희룡이 너는 왜 이렇게 말만 많냐? 언론에서 너 기사를 그렇게 다뤄주고 있는데 좀 강하게 나와 이놈아. 한심한 놈. 그러잖아요. 원희룡이 합리적이죠. 원희룡이 왜 이렇게 안 뜨는지 모르겠어. 원희룡 믿는 사람 아니에요, 제 그리고. 응? 자, 여야 가상 대결로 가면은 이재명이가 42.2%, 윤석열이가 39.2%다. 이재명이 앞섰다. 큰 차이가 안 나니 어차피 대선은 진영 대결로 가면은 49대 51로 나올 것이니 윤석열을 밀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각한 게 나옵니다. 연령대 후보를 보면은 연령대 지금 60세 이상만 제외하고는 60세 이상 60대 좀 끼워넣지 마. 솔직히 말해서 고고TV는 개혁보수가 합리적 이성이고 고고TV를 시청하시는 60대 분들도 다 합리적 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야. 60좀 끼워넣지 마. 60대 또 70대 이상 이렇게 좀 잡아봐. 좀 보게. 60대가 요새 청년이지. 장년이 아니라 청년이죠. 중년이지. 왜 과거와 같이 60대를 할아버지 취급하고 말이야. 노년 취급하는지를 난 이해가 안 가. 고거TV 밖에 나가면 50대 뿐이 안 봐요. 50대 초도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 그런데 왜 60세 이상을 이렇게 다루는지 몰라. 현재 60대는 과거와 같으면 40대 정도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단 우파 유튜버 쓰레기 돌아다니는 그 60대 이상은 빼고 그것 때문에 진짜 60대고 할 이러고 있어.
세상을 모르니. 20대에서 이재명이가 44.9%, 윤석열이 27.8%, 30대에서 47.5%대 33%, 40대에서 이재명이 55%, 28.6%, 그죠? 50대에서 47.5%, 38%. 심각한 게 3, 40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거죠. 응? 이재명의 실사구시, 돈 푸는 정책이 3, 40대한테 먹힌다는 거죠. 50대들이 왜 이재명을 이렇게 지지하고 윤석열을 이렇게 38%뿐이 지지 않느냐. 50대 중후반을 나눠야 되는데 이재명이 딱 50대 중후반에 지금 걸려있죠. 무서워요.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애들 보면 과거에 현재 그 정의당이 전신이 노동당 아니었어요. 응? 걔네들이 지지하듯이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오히려 강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통계로도 나오지만 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윤석열의 지지율은 이게 유동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윤석열의 지지율이 지금 꼴보수들이 지지한다니까? 강성보수 쪽에서. 합리적 이성을 가진 50대들, 60대 이상은, 65, 60대들은 지금 중간적인 입장이 있어요. 윤석열을 비판적 지지하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이가 지금 잘못 가는 길을 제가 엄청나게 보인다니까요. 윤석열이 잘못 가는 길이. 다음을 보시죠. 왜 그러냐 하면 이념 성향별로 보면 이념 성향별 보수에서 이재명이가 22.9%, 30%를 가져가고 윤석열이가 65%를 갖고 가요. 중도층에서 이재명이가 41%를 갖고 가고 윤석열이가 39%를 가져가요. 진보층에서 이재명이가 71%를 가지고 가고 윤석열이가 12%뿐이 못 가져와요. 이게 지역별로도 나오는데요. 이게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론조사 항상 변하니까. 근데 추세를 봐야 된다고 그러죠. 보수층에서도 이재명이가 23%를 가져가. 근데 진보층에서 보면은 윤석열이 12%뿐이 못 가져와. 놀라운 게 중도층에서 이재명이가 41% 가져가고 윤석열이가 40%를 갖고 와요. 1.5%의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중도 진보층들이 이재명을 밀고 있다는 거죠. 진보층으로만 보면은 이재명의 71%가 나오고 윤석열이 12%가 나와요. 그래 윤석열이 지금 정치 지향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물론 문재인을 갖다가 격파하자, 문재인을 쫓아내고 벌을 주자, 징벌하자 하는 거는 맞죠. 그죠? 너무 강하다라는 거지, 그게. 그죠? 그래서 중도층에서도 이재명한테 밀리고 진보층에서도 이재명한테 확실히 밀린다. 그 윤석열이 갖고 나온 것은 요거는 이념 구도를 확실하게 갖고 나왔어요. 이념 구도를.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드리죠. 왜 우파 유튜브를 갖다가 편애하는지는 이해가 안 간다니까? 정치란 그런 거 아니에요. 윤석열의 말대로 중도 진보층까지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중도 진보층에 한 어젠다를 던져줘야 된다고. 근데 내용에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에 정치 선언 출마할 적에 보면. 오리지 60대 이상, 60대 기분 나빠. 70대 이상. 그런 사람만 그 지지를 받고 TK 쪽에서 지지를 받는데 한순간에 빠져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이 정치 지향성이나 정치 스텝이 굉장히 꼬여 있어요. 벌써 이틀 전에 29일 날 정치 선언을 하고 오늘까지도 참모진이 확실하게 안 나와요. 큰 전략과 큰 그림을 구사하고 세부적으로 전술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겠다 그러는데 연륜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김종인 씨뿐이 없다니까? 민주당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김준석과 이준석이고 오히려 윤석열을 갖다가 안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 윤석열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그러지 않으면 좋지만은 지지율이 확 빠져버리면은 민주당에서 꾀죄를 부르죠. 대혼란이 일어나니까 국힘 야권 쪽에서. 그렇죠. 스탠스를 분명히 해야 돼요. 보수를 강성보수와 꼴통보수 유튜브 세력을 잡느냐 아니면 개혁보수와 합리적 보수를 잡느냐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현재까지 스탠스로 봐서는 강성보수 돈벌이 보수를 지금 잡고 있다고. 뭔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이 사람이. 그래서 그게 저는 불안해요. 그리고 윤석열이 입장에서 보면은 엑스파일
한 고비는 넘겼어요. 김건희 씨가 확 반격을 갖다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그거 영향 못 미쳐요 앞으로. 그거 꺼내는 놈들은 국민한테 아주 지탄을 받고 혐오스러운 대상으로 빠져버려요. 그런 정치인들은. 그거 계속 나오는 놈들은 홍준표 같은 놈들. 지역별로 들어가면은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해. 다 대구 경북만 빼놓고 대구 경북 그러니까 TK, PK만 빼놓고 다 지고 있어. 중보 싸움이죠. 중원 싸움이죠. 그죠? 어차피 가면은 TK나 PK, TK 쪽은 누가 되든 윤석열이 되든 홍준표가 되든 유승민이 되든 유승민이 되더라도 TK 쪽은 유승민을 민다고요. 좀 불안하긴 하지만은 꼴통 보수만 제외하고는. 그 다음에 어차피 서쪽으로 가면은 호남 지역은 이재명을 찍게 돼 있다고요. 80% 이상은 이재명 찍는다고. 우리는 15%, 20%만 전라도에서 빼내면 된다고. 근데 문제가 뭐야? 대구 경북에서 이재명이가 30% 가까이 지금 빼내가고 있다고. 여론조사를. 중원 싸움이라니까요.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싸움이라고. 서울, 경기, 인천, 충청 싸움. 강원도는 한 200만 명인가 150만 분이 안 되니까 제주도 한 100만 분이 안 되고 큰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하고 충청에서 이재명이 앞서가네. 윤석열의 충청 대망 논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이재명이가 서울, 경기에서 41.5%, 윤석열이가 41.2% 여기서 지고 있네. 충청권에서는 이재명이가 41.4%, 윤석열이가 37.9%, 38%, 2.5%나 지고 있네. 광주 전라에서는 이재명이가 68%, 그건 70%가 나오고 윤석열이가 9.6%뿐이 안 나오는데 이거는 정상이에요. 윤석열하고 전라도하고 접합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김종인 씨나 이준석은 서진 정책을 펴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접합점을 찾지만 그죠? 그러면 국힘의 지지율을 윤석열이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을 보면 이거 심각하다고. 대구 경북 쪽에서 지금 가장 많이 밀고 있어요. 윤석열을. 근데 이재명이가 28.6% 그건 30%나 가지고 하고 윤석열이 54.4%뿐이 못 가져가네. 최소한 광주 전라만큼은 갖고 와야 되죠. 한 70%는 갖고 와야 된다고 윤석열이 TK에서. 그걸 못 가져오고 있네. 그 다음 부울경에서는 이재명이가 35.8%, 윤석열이가 42.4% 갖고 오네. 윤석열이가 부울경에 대해서 특별한 인연도 없고, 그죠? 특별하게 지역적인 연고도 없죠. 정치적인 연고도 없고. 그러니까 현재 부울경에서 그래도 이재명보다는 한 5% 정도, 7% 정도 더 갖고 오으니 다행인데, 이래가지고 되겠어요? 부울경이 800만 인구인데? 그죠? 여기서 최소한 60, 70%는 갖고, 70%는 갖고 와야지 성산이 있어요. 그냥 후달린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지금. 강원, 제주는 몇 명 안 되는데 비슷하죠. 45.4%나 41.2%. 그렇죠? 앞으로 총력제 내려가면은 서울이 지금 다행히도 오세훈이가 잡고 있고, TK 부산도 박형준이가 잡고 있으니 조금은 더 지지율이 올라가겠죠. 총력전으로 우리가 3월 9일날 대선을 치르면은. 근데 그때까지가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강한 보수를 갖다가 강한 보수의 가치를 내세웠고, 그죠? 강한 TK 세력을 등에 업고 지금 정치를 시작했어요. 어제 그저께 보면은. 근데 그 이유가 문제라는 거죠. 내용이 지금 굉장히 불명확하고 내용이 부실해요. 대권 전략에서. 그리고 지역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아마추어라는 거죠. 29일 날 대선 출마하고 29일 날 KBS, SBS 출연하고 그러면은 오늘이 7월 1일 아닙니까? 30일 날 하고 1일 날 이틀 동안은 페이스북 하나 딱 쓰고 있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갈 길 가겠다.
그게 뭐야 도대체? 어? 매일매일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매일매일 활동할 기반이 없는 거예요. 이슈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냥 치고 나가야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그렇죠? 그 터전이 없는 거야. 그 참모들이 형편없는 거야. 아직까지도 참모 구성을 하고 있으니 재명이 같은 경우는 말이야 전국적인 3만 명이 지금 동원돼가지고 대선 선언을 해버리는데 그죠? 그래서 윤석열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이재명이라는 놈이 지독한 놈이에요. 지독한 놈이에요. 윤석열이 여기서 크려면은 이재명하고 문재인한테 박을 만큼 박았고 검사로서의 마인드로 박으면 안 돼요. 잡초같이 박아야 돼 이재명을. 이재명이 잡초 같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은 싸가지도 없지만은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아주 사람들이 전곡을 찌르고 바늘같이 찔렀잖아요. 윤석열은 그거 배워야 된다고. 그거 안 배우고 어떻게 정치를 해? 대통령이 돼. 따라서 지금 윤석열이가 뭘 잘못하고 있냐 하면은 중도와 진보를 확장하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끝났다니까? 중도 진보는 이준석의 국민의힘으로 대치적으로 가고 있고 이준석이가 중도 진보의 핵심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다니까? 중도 진보층을 협인하는데 90역으로 이준석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니 이준석한테 빨리 만나고 빨리 협상을 보고 국힘의 보호를 받고 국힘의 그늘에 들어가서 죽이 되나 밥이 되나 경선을 이겨야 된다고. 안 그랬습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윤석열이가 이틀 만에 또 비판을 하는데 비판적 지지입니다. 윤석열이한테 고고트보이는. 홍준표 들어갈 필요 없어. 윤석열이는 홍준표보다 유승민을 두려워해야 돼. 이 원희룡은 애가 물론 터져가지고 미치겠다. 원희룡이 때문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어. 원희룡이가 왜 저런지. 그래서 지금 이준석이나 김종인 씨가 했던 서진 정책의 호남 지지 22% 28%도 윤석열을 못 가져가고 있고 김종인 씨와 이준석이가 틀을 닦은 20대 30대의 지지도 윤석열이가 못 가져가고 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윤석열인 스텝은 지금 강성 우파나 TK 꼴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는 또 한 2달 동안은 민주당 애들이 아무리 애들이 지금 형편없다 그래도 2달 동안 경선 과정에서 이벤트가 나와요. 언론을 장식한단 말이야. 그럼 윤석열이 지지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윤석열은 거기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느 길로 가야 하나 무슨 정체성이 그걸 고민하다가 지지율 다 까먹는다니까. 우파 유튜브 보고 있다가는 장예찬이부터 잘라야 돼. 걔가 말하는 건 항상 틀리니까 장예찬이부터 잘라야 된다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 국민의 힘, 대권, 정치